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차세대 연료전지 걱정마, 한국화학연구원, 독일, 일본에만 의지한 핵심 소재, 국산화 및 기술 이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차세대 연료전지 걱정마, 한국화학연구원, 독일, 일본에만 의지한 핵심 소재, 국산화 및 기술 이전. 이 배경으로는 일본 소재 부품 수출 금지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 연구진이 핵심 소재 국산화를 성공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그동안 일본과 독일에서 전량 수입한 차세대 연료전지 핵심 소재를 국산화한 것인데요. 이번 성공한 것은 음이온 교환막 연료전지용 음이온 교환 소재 제조 기술입니다. 이 국산화 성공의 의의는 상당한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일본의 전략 무기화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데 토대가 된 것입니다. 이 기술 이전의 플랜을 또 있는데요. SDV에 기술 이전을 할 것이고 하반기 중에 상용 제품 출시 계획까지 이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료전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아까 연료전지 얘기했으니까. 수소와 산소의 전기 화학 반응을 통해 공해 없이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원입니다. 산소 같은 경우는 일반 공기에서 들어오고 이제 수소만 공급을 해주면 충분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차세대 연료전지의 종류를 보면 양이온 교환막 연료전지가 있고 이거는 Polymer Exchange Membrane Pure Cell이라 그러고요. 음이온 교환막 연료전지가 있는데 이거는 Anion Exchange Membrane Pure Cell이라고 그럽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는 양이온 교환막 연료전지고 하나는 음이온 교환막 연료전지인데 보시면 그 양이온 교환막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수소하고 공기를 주입시키면 수소가 공기 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공기하고 물이 배출이 되면서 이제 나머지 수소는 그냥 수소로 배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음이온 교환막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수소를 한쪽으로 주입시키고 한쪽에는 물하고 공기를 한꺼번에 주입을 시켜요. 그러면 한쪽에는 물하고 수소가 나오고 다른 한쪽은 그냥 공기만 배출이 되는 거죠. 이 방법이 조금 다르고 양이온을 쓰냐 음이온을 쓰냐 그리고 그 안에 그 교환막을 어떤 제품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연료전지가 사용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나타내겠습니다. 다른 그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시면 PEMFC라고 해서 아까 이거는 양이온 교환막 연료전지고 이거는 AEM, 그러니까 Anion Exchange Membrane Pure Cell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음이온 교환막 연료전지 오른쪽에 있는 거 그렇게 되고 이게 그 전기를 이렇게 배출이 되고 이런 과정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이온 교환막 연료전지하고 양이온 교환막 연료전지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는데 음이온 교환막 연료전지가 양이온 교환막 연료전지보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양이온 교환막 연료전지는 백금을 촉매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전기가 통하면서 전기 분해를 시켜야 되거든요. 전기 분해를 시키면서 전기 분해를 통해서 다시 화학적으로 합쳐져야 되는데 합쳐질 때 그 촉매로 백금을 사용하는데 그 음이온 교환막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백금이 아닌 비귀금속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양이온 교환막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백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음이온 교환막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백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처리, 전기투석 시스템, 라덕스 흐름전지 등에 사용하고요. 이 전지의 핵심은 음이온 교환 소재인데 이거 전기를 통해서 이게 교환이 돼야 되거든요. 한쪽은 물하고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전력이 교환이 되면서 물이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느냐 이게 중요 핵심 소재인데 이 핵심 소재가 바인더하고 분리막이 있어요. 분리막은 지금 보통 우리가 그
수소 전기차에서 분리막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분리막도 이 분리막하고 비슷한데 우리가 대부분의 그 수소 전지차의 기본 구성은 양이온을 쓰고 이거는 음이온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이온 교환 소재의 현재를 한번 보는데 지금까지 국내 기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본 도쿠야마 그리고 독일의 퓨머테크에서 전량 수입한 것입니다. 한국에는 하나도 없고 독일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발한 음이온 교환 소재의 장점을 한번 보겠는데 기존 상용 그러니까 퓨머테크하고 그 일본 업체에서 만든 교환 소재보다 성능과 내구성이 한층 개선된 겁니다. 그리고 기존 소재의 내구성과 이온 전도도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그 전도도가 해결이 되면 효율이 높아져요.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소재에 기반이 되는 사슬형 고분자 물질이 안에 취약 구조를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구성도 개선이 되고 이온 이동의 상분리 특성을 극대화시켜서 이온 전도도를 기존 대비 3배가 높아진다고 하면 그만한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 높아진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온 이동 통로인 친수성 부분, 이에 반대되는 소수성 부분이 뚜렷하게 분리되는 현상이 있어서 서로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상분리 현상으로 이온 이동 통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분야는 그 신규 음이온 교환막 연료전지는 당장 자동차나 건물용 연료전지로 대체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이용 빈도가 낮아 높은 내구성을 요구하지 않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부터 사용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상용화가 되지 않은 거잖아요.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높은 단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음이온 수소 전지에 대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에너지 컨버세이션, 에너지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워터 트리트먼트, 수처리도 가능하고요. 에너지 스토리지, 이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 일렉트로니시스, 그리고 그리고 에너지 제너레이션, 에너지 축적하는 그런 것까지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를 제거하는 방법하고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 이거는 그림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장용 화학연구소 분리막 연구센터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세계 이온 교환막 연료 전지 시장은 2024년 15조 원에 달할 전망이며 이번에 개발한 바인더와 분리막 시장은 이 가운데 1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SDB와 함께 음이온 교환 소재를 상용화하고 가격을 낮추는 원천 기술 연구 개발에 힘쓰겠다 라고 지금 말을 했어요. 보시면 이 시장의 10%가 달하는 이 좋은 소재예요. 그리고 보시면 음이온하고 양이온하고 차이점을 보시면 양이온 같은 경우는 백금 소재를 그 촉매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요. 그런데 음이온 쪽으로 가면 그런 촉매가 아니라 일반 소재를 사용해서 촉매가 되기 때문에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껏 대세는 양이온 쪽이었어요. 음이온 쪽은 너무 지금 진입도 어렵고 만들어내는 수율도 그렇고 그래서 적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음이온 쪽으로 바뀌어 나갈 거고 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선점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껏 연구 개발은 많이 했는데 연구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 진입이 어렵고 또 중소기업에서도 연구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장 진입이 어려웠었던 이유는 예를 들면 분리막 쪽으로만 하나 지금 얘기를 드릴게요. 분리막 쪽에서 보시면 그 10년 전에 개발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 분리막을 개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시장 진입을 하려고 그랬어요. 시장 진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 업체에서 어떤 전략까지 썼냐면 우리나라에 물건을 파는 단가가 중국에 파는 단가보다 2분의 1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2분의 1 가격으로 판매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단가를 제일 처음에 못 맞추죠. 이 못 맞추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 시장을 가지고 외국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 시장을 선점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외국 시장도 선점하지 못하는 그런 것,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이 나중에 뻗어나갈 걸 두려워해서 그 일본 제품이 막았는데 이번에 그 보호막이 사라져 버린 거죠. 일본 제품들이 이제 판매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자리를 우리나라 제품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외국 제품을 사용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우리나라 제품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은 하나하나 물건까지도 일본 제품하고 이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면 우리나라 제품만 그 질만 가지고도 따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고 우리나라 시장을 더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중소기업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비교가 안 되는 우위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성장이 더 빨리 될 수 있는 이런 더 좋은 우리나라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부강한 나라, 기술력이 발전한 나라가 되길 바라고 다른 내용도 제가 더 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동향도 지금 말해드릴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이런 것들도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더 노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